본문을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국내 정치 얘기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해요. 온갖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네들한테는 유리한 쪽으로만 변명하고 해석하고 우리 쪽 진영이 안 좋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노력하는 저 간악한 이 언론의 무리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정기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골든크로스가 형식적으로나마 이루어졌던 중요한 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왜곡돼서만 나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쟤네들의 이제 가장 왜곡의 큰 포인트는 김건희 문제를 대선하고 연결을 안 시키기 위한 게 김건희 리스크를 저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불거지고 나서 지금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 5%,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개인 지지율은 10%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웃긴 거는 김건희가 뭐 조작을 했든 뭐 이게 경력을 다르게 썼든 윤석열이 깔끔하게 사과를 하면 되는데 이 사과하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막 하긴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노코멘트를 하고 이러니까 그 태도 논란이 더 불거지면서 동반 하락하는 거죠. 같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또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또 폭로와 공세는 더더욱 강하게 가고 있는 게 저들이거든요. 근데 김건희한테 안 돼. 김건희한테 안 돼. 김건희만한 이런 그 파괴력이 없는 거지. 김건희 너무 커가지고 네. 진실인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진짜. 이제 그 허위 문서, 그러니까 허위 경력의 문제는 단순하게 허위 경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무건 의원이 지적했듯이 관훈 토론에 나가가지고 문제가 없다, 위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쪽으로 다시 재점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선거법 뭐 250조인가 거기 보면은 뭐 당선될 목적으로 뭐 허위 경력 이런 걸 기재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히 배우자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거법 안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하나의 공무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법 안에 그게 있습니다. 네. 자기를 포함해서 부인도 같이 그런 검증을 똑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경력을 허위 경력을 쓰면 안 된다는 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신고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허위 사실 공표가 있었을 경우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 선거 비용 문제도 배우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안에서 윤석열은 전혀 자료를 안 내놓고 있거든요. 자료를 안 내놓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 증거가 나와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걸린다 그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 캠프의 선거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반나절 만에 어디서 25억을 확 땡겨왔거든요. 근데 이게 캠프 내부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 후원금이라는 이유로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공표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썼다고 하는 뭐 한 12억 정도를 썼다고 하더라고, 이번 후보 경선 과정 중에. 그러니까 25억 중에 한 절반을 쓴 거죠. 근데 이 목록 안에 구체적인 세부 목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뭐 홍보비 뭐 이런 목수로는 있지만 자원봉사자들 밥값에서부터 차량비 이런 그 잡비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을 완전히 빼놓고 홍보비, 인쇄비, 뭐 이런 굵직굵직한 한 명으로 금액도 1억 5천 이런 식으로 뚝뚝 잘라가지고 영수증 없는 비용 공개를 이걸 정산이라고 해갖고 주고 있더라는 거지. 그 KBS에서 14일에 보도를 했는데 후원금 꽉 채웠다던 윤석열, 후원금 빵원, 후원자 빵명. 그러니까 이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안 했네. 결국은 공식적인 돈이 아닌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거 자금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받았던 후원자들 명단을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쌍방울 쪽에서 한 3천만 원이 들어왔어. 그 임원들 명의로. 그 쌍방울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냐고 저쪽에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 근데 윤석열은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누구와 그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정산을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법상으로는 선거 후 30일까지는 뭐 그러니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어. 나중에 난 다음에 까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 최은순 씨 돈이나, 저 줄리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돈들도 불법적인 상황에서 돈이 만들어졌고, 자, 재산 상황으로 신고돼 있었던 예금이나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 들어온 돈이라 그러면 이 돈의 출처에도 상당히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부분에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있는 존재 자체가 다 불법이야, 현재로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한 이런 비난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김건희에 대한 쪽만 맥히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젊은 층들이나 보수 쪽에 있었던 분들, 중도층, 그리고 여성들한테까지 김건희 관련된 이슈는 야, 김건희 그 정도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쉴드를 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근데 쉴드를 쳐도 계속 드러나는 건 이 허위 경력만 계속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쉴드를 쉴드가 안 치는 돼. 과정 중에 전반기를 쉴드 치면 후반기를 확정 지어주는 거고, 후반기를 쉴드 치다 보면 전반기를 확정 지어주는 자기 모순에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